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영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숨겨놓고 육효, 주역점 혹은 점이라는 이름으로 비결로 활용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마존에서 한글로 21세기 주역점으로 엔터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전수를 발행해서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전적 천수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궁합의 키포인트, 사주감명의 핵심 비결, 명리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보태서 완성도 높은 감명서를 만들었습니다. A4형 사이즈로 2도 인쇄이며 660페이지입니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비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하시거나 출판사로 직접 전화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개묘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2기 실전적 천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실전적 천수란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순서는 비전적 천수도 동일합니다. 영상에 올리지 않는 키포인트들이 비전적 천수에 들어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수의 뜻, 그리고 묘목의 뜻, 그리고 개묘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의 뜻이나 묘목의 뜻은 수십 번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10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간 12지의 오행의 뜻을 기본적으로 속속들이 알아야 사주 팔자를 볼 때 금방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십간 12지 공부를 하고 있냐고 말하는 시금방진 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수는 맑은 물입니다. 계곡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입니다. 비교적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는 방사능 오염 혹은 미세먼지 오염으로 개수가 깨끗하다고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교적 깨끗한 물에 속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용수다, 요 사이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거나 혹은 정수한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개수를 음용수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개수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수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개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는 물이라서 유동하고 움직이고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총명합니다. 임수보다는 총명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수는 우직하지만 개수는 상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기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나의 소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수는 봄비, 이슬, 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개수는 삼명통해에 의하면 박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수에게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거나 계곡물이 마르면 개수는 힘이 약해집니다. 대단히 예민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감정의 변화와 변덕이 심합니다. 임수는 상대적으로 감정의 변화와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다. 강한 열기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약한 물기운 같은 것은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개수가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난폭해지는 경향도 있다.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까다롭고 냉소적인 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개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묘의 지지인 묘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력 3월 6일부터 4월 4일경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양력 1년을 기준으로 보면 3월 6일부터 4월 4일이니까 초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는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운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3월 6일부터 4월 4일이라 따뜻하게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개는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대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 기준으로는 5시 32분부터 7시 32분이가 묘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동경 135도를 말하는 것이지 동경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주에 관해서 올해 10여 년, 수십 년 공부했다는 사람도 여기에 관해서 무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경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효고현 아카시 명석이라는 도시가 동경 135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사람은 명석시를 쓰면서 아카시 시를 쓰면서 19분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32분 더 늦게 가니 동경의 경우는 12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가 뜨면서 일을 한 사람은 11시 40분에서 41분이 되면 배가 고파지고 해가 뜨는 것을 보았지만 시간으로 표준시란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은 12시 30분이 넘어야 배가 고파진다 라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도 모르면서 우리는 동경시를 쓰고 있다는 이따위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묘는 봄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계절이라 2월 초순부터 봄 기온이 오긴 하지만 본격적인 봄의 기온은 3월 초부터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3월 초에 초등학교가 입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4월 달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3월 6일부터 왕성한 시기, 본격적으로 봄이 오는 시기가 바로 묘월입니다. 토끼이고 총명하고 재빠르고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 순수한 느낌을 바로 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는 주변에 있는 간목, 인목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묘는 풀이고 약한 화초라서 남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을 막아주는 묘목이나 간목이나 인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묘목입니다. 묘는 물상적인 측면으로 생목, 살아있는 묘목, 활목, 유목, 부드러운 것, 선목, 잎기, 화초목, 잡목, 덩굴식품, 덩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표준은 덩굴인 것 같습니다. 덩굴식품 같은 것이 모두, 식물 같은 것이 모두 묘입니다. 묘는 토끼입니다. 묘의 글자로 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세상 소식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것 때문에 사람이 두 손을 벌리고 정보를 흡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또한 위로 받아서 밑으로 빠져나가는, 쉽게 말하면 잘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묘는 꽃밭입니다. 경림이라고 하는데 삼명통에서 경림의 경우는 구슬밭이란 의미인데 이쁘다는 의미, 예쁜 것이 많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묘목은 바로 잘 들어오기도 하지만 잘 나가기도 한다. 3번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잘하고 돈도 재물도 잘 들어오지만 잘 깨지기도 한다. 바로 토끼의 귀가 양쪽에 갈라져 있는 모습도 파성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면서 갈라져서 흐느적거리는 토끼의 귀라서 적응도 잘하지만 깨어지기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묘목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은 잘하지만 한번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파탄이, 어려움이 생길 때는 급격하게 파탄이 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번 위로 뛴다, 집에 오면 나는 모른다, 가족에 대한 배타성 같은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묘목의 두 번째 특징, 사람은 대충 온화합니다. 이성적이고 친화력이 높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지만 강박관념, 불안정세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은 묘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투기와 관련된 직업, 일을 맡지 않습니다. 대단히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 투기적인 정권, 혹은 이런 투기적인 사업, 광산, 이런 것에는 묘목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투기적이고 전투적인 것을 아니라 봉사하고 성실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은 적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전문직 같은 것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예능, 패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계 인테리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묘목에게는 맞는 직업들이 됩니다. 묘의 부정적인 측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줏대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알랑거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때때로 결단을 하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한 벌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묘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남편이 쇼핑을 가면 대단히 힘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가지고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잘 적응하지만 하강 국면에 있을 때는 적응하지 못하고 파탄이 되어버리는 모습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개와의 의미와 묘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개묘의 기본적인 것은 학당, 문창, 복성, 첨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개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묘는
60간지 중에서 딱 4뿐인 천을귀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을귀인이란 것은 당왕이 폭정을 일으켰던 임금을 토벌하고 새 세계를 열었다는 의미에서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이 천을귀인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서, 은나라와 주나라의 역사서에서 바로 나와 있는 상나라와 주나라, 은나라 역사에 나와 있던 귀인이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AD 900년, 1000년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3000년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천을귀인이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을귀인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나 찬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 일지의 천을귀인이 있고 시지의 천을귀인이 있고 이렇게 천을귀인이 여럿 있는 것은 오히려 패가망신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 몸으로 남에게 웃음을 주는 묘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을귀인은 하나 정도가 있는 것이 좋다. 천주귀인이니 먹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학당문창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묘는 내 스스로 내 밥그릇을 차버려서 깨트리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묘의 경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만은 바로 진사공망인데 앞글자인 토를 써서 진토의 공망을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에서 계수에서 토 진을 보게 되면 관공망을 만나서 되니 남편과 깨어지는 인연, 관에서 깨어지는 인연 혹은 큰 재판을 일생에 한 번 해서 대단히 힘든 인연을 갖는 것도 또한 계묘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 실천적 천수를 저희가 영상을 약 800, 700개 이상 올렸습니다. 실전적 천수만 700개 이상을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라타로에서는 영상을 지금 2210개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실전적 천수만 1기는 242개, 2기는 500, 지금 현재까지 552개를 올렸습니다. 실전적 천수 1기는 한꺼번에 묶어서 양이 조금 많은 20분짜리, 한 영상이 20분짜리 영상입니다. 내가 관련된 것을 보고 싶으시면 책을 사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전적 천수 001 혹은 실전적 천수 100일 같이 유튜브에 쳐보시면 해당 영상이 나옵니다. 2기 영상은 10분에서 15분 사이, 8분에서 15분 사이에 조금의 짧은 영상으로 실전적 천수 300일, 실전적 천수 500일 치시면 10분에서 15분 사이의 영상이 나옵니다. 1기 영상보다는 2기 영상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꼭 시청 방법을 이해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사신 분들이 실전적 천수 영상 시청의 방법을 몰라서 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